것을 일으킨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문 배달원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던 날 많은 학생들이 죽고 대학생들이 죽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저는 그 서울 마포에서 살았었는데 제 신문 배달 지역이 영국 대사관이 있는 덕수궁 경기로 가는 데가 제 신문 배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에서 걸어서 조선일보사를 가서 신문을 띄고 그때는 보급소가 조선일보 본사 안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끼고 나오는데 바로 맞은편 길 건너 서울신문사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4월에 어둠이 짙어가는 그 하늘에 그 불타는 서울신문사 모습은 제 어린 가슴을 굉장히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저 신문은 불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시작했고, 그 질문은 제가 신문기자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오랫동안 이 질문과 저는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4.19가 난 다음에 저는 그 학생혁명이라는 또 민주주의라는 말에 상당히 흥분했고 아주 대한민국에 이제 민주주의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4.19가 지난 다음에 서울의 거리는 대모가 신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까지 머리를 길르게 해달라, 교복을 바꿔달라, 선생님을 누구를 갈아달라, 별 데모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모를 보면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제 어린 마음에 제가 어떤 불안 같은 거,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어깨동무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눈의 모습에는 뭔가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5.16 군사 쿠데타가 났습니다. 제가 아침 운동을 마치고 이 가게에 내려오는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삥 돌리는데 거기서 혁명 공약을 낭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진압시킨다 하는 그 구절이 어린 마음에 탁 와닿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이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립경제 재건의 총력을 견주한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사정없이 와닿았고, 저는 그 즉시 이게 정말 혁명이구나 하는 그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학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일회담 협정 반대 시위가 온 대학교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모든 대학생과 교수와 지식인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면 그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한일회담을 지지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일회담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회담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학교 미수령이 선포되고 학교가 문을 닫는 그 상황에 엄청난 데모가 대학가를 휩쓸리는 상황에서 한일회담을 지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좀 속된 말로 왕따 중에 왕따고, 저는 그때 다수 속에서 소수 의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그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두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석헌 선생님을 동시에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상반된 인물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안면에다 좀 많이 좀 삭발을 하고 대전 빌딩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찍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함석헌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불을 뿜는 듯한 함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지만은 선생님의 한일회담 협정 반대는 제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나는 박정희 지지자인가 함석헌 지지자인가 하는 두 개의 갈등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뜨거운 열정과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정, 비전을 제가 존경했고, 함석헌 선생님은 순수한 나라 사랑, 백성과 국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분의 지성을 제가 사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약 10년, 약 9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신이 선포되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제 지지를 철회하고 그때부터는 박정희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문기자가 되고, 그리고 신문사의 언론자유투쟁 거기에 대열에 참가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발족된 언론노조, 한국일보 언론노조의 발기인으로 참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직 30이 되기 전에 저는 마치 투사처럼 느꼈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한국일보 시카고 지사의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고 시카고 지사로 와가지고 동포들 신문을 만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18 광주 항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신문들은 다 검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불타는 서울신문사가 제 머리를 씻어갔습니다. 비록 시카고 미주뉴스가 한국일보의 지사로서 아주 작은 구독자를 상대하는 신문이지만 이 역사의 비극을, 민족의 비극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신문사의 방침을 어기고서 그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럼을 쓰고 글을 썼습니다. 그 후로 그 일로 해서 저는 신문사에서 해직이 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 흑인동에서 옷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문기자에서 운동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운동, 한국의 민주운동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6.29 선언이 있고 한국의 민주화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 남은 몫은 한국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거니까 한국 국민들의 몫이다 하고 저는 민주운동에서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내가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통일운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 우리 민족 소련기 운동, 한국에서 발족된 그 단체의 미주 사무총장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풀타임으로 글을 하면서 LA, 뉴욕이나 워싱턴을 다니면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모금을 한 돈으로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표단을 방문하는데 저는 이 모금에게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한 목사님들,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대부분 보수적인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저는 대표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아무개 목사는 너무 보수적이고 우리 북조선에 비판적인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북한하고 언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신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는다면 진보가 주는 쌀은 먹고 보수가 주는 쌀은 안 먹겠는가? 사람이 굶어 죽는데 보수의 쌀이 어디 있고 진보의 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북한하고의 갈등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책을 북한 갔다 오서 2권을 썼었는데 첫 번째 책은 북한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책은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입장, 제 의견을 빼고 그 당시에 모든 북한 방문객은 기자의 의견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빼고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북한 동포들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은 저를 민족의 기자라고 쉽게 세웠고 그 책이 한국 운동권의 필독서가 되고 대학생들의 북한학 강의의 교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진보 운동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2번째 쓴 책에서 북한을 비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3자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빼고서 출판을 다시 해줄 수 없겠는가? 출판 비용은 우리가 되겠다. 저는 물론 노를 했지만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일운동에 쓸 자리가 여기가 한계구나. 나는 남과 저는 남과 북의 화해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화해가 여기서 내가 쓸 자리가 좁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바로 그 무렵에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아주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0만 불을 모금하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려면 수천만 불이 됩니다. 저는 그때 이건 아니다. 자기 백성이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는데 30불짜리 결핵약이 없어서 동포들의, 국민들의 무덤이 산처럼 쌓이는데 100만 불만 가져도 굶어 죽는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삶아서 먹는 그런 동포들의 기근을 해소해 줄 수가 있는데 30불짜리 결핵약으로 죽어가는 동포를 살릴 수가 있는데 수천만 불을 들여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저는 그런 권력은 그 권력의 이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저는 그런 권력의 전체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저는 그 길로